김민석 후보를 지원하는 유튜브들이 쇼츠 위주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깔렸어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30% 여론조사도 훨씬 막 20% 이상으로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두루미님은 광고주도 고발뉴스 동접 이 시간대 1위. 저희 가장 많이 보는 방송인데 광고가 거의 없었어요, 저희. 근데 이제 저희가 요 쇼츠가 유튜브 이겼다. 요걸 좀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이번 선거가 미디어의 역사에 좀 남을 것 같아요. 쇼츠가 이긴 선거다. 실제로 고발뉴스랑 겸손 힘들다 비교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방송 84만밖에 안 봤어요. 그리고 많이 떨어졌구나. 어제 방송 94만 봤습니다. 구독자가 200만이 넘지 않나요? 네, 100만 밑으로 떨어진 거는 처음이에요. 보통 180만 누적으로 200만 정도 봤거든요. 근데 실방은 아무래도 이제 커뮤팅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냥 켜놓는단 그쵸. 말이야. 그래서 서울 경기에 이 신도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실방 동접자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누적 시청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0만이 안 되잖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만 해도 지금 100만 넘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전에 저희가 집계한 건데 보통 200만 정도 보시거든요. 실제로 네. 고발뉴스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발뉴스에 광고를 넣으면 뭐 크게 뭐 화를 입는다거나 뭐 그런 원래 오랫동안 광고하던 분들이 예. 지난번에 우리 네. 뉴스공장이랑 싸울 때 다 그쪽에서 광고주들한테 협박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 이게 그때 우리가 3, 4만 정도 구독자가 빠져나가면서 욕하고 막 그런 전화를 해서 여하튼 다시 한 분 한 분 돌아오고 계시니까 네,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트레서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광고를 확실하게 합니다. 네, 트레서피몰 만나려면. 트레서피몰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전화 02-2039-1047번입니다. 네. 그리고 슈퍼챗 지구촌님 그리고 주재영님 댓글로 어떻게 4천 명한테 여론조사 30%를 주냐. 난 1인당 80, 그러니까 옛날 대의원들한테 줬던 것보다 더 준 거잖아. 그런 항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호남의 그 우리 늘 뉴스에서 전당대회 전에 호남에서 결정이 난다. 호남이 핵심이야 그랬죠. 호남의 권리당원 숫자를 비율로 따지면 30% 정도 된다고. 그 중요한 호남 선거를 여론조사 비율도 30%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커요. 오히려 그 30%가 70% 비율로 쪼그라들어서 그쵸. 권리당원 투표는 여론조사 더 커. 호남 100%였을 때 30%니까. 그렇죠. 호남 권리당원 투표보다 훨씬 더 커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이걸 설계하고 마지막까지 했어야죠. 자기가 이거를 자기 게임 룰까지 만든 거야. 정청래가. 전준희 구성을 이걸 전준희가 이걸 통과시켰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전준희가 정청래 편들 작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대의원 투표 보면은 2대 1이잖아. 66대 33인데 그렇죠. 그 대의원들을 그냥 일반 그냥 내가 1,000원씩 몇 개월 낸 그 아주 신입 당원들이랑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네. 응?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용의주도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작정을 하고 나온 거지.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여론조사 취지가 뭐냐면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과 무당층의 의사도 중요하다. 당원들만 가지고 투표를 하면 우리가 멀어지니까 본선 그렇지. 경쟁력이 없으니까. 민심과 당심의 이방. 그렇죠. 네. 그걸 막고자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론조사를 당원이 받을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원 투표를 했는데 여론조사 전화도 왔어. 어떻게 가릴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사람이 당원인지 아닌지. 못 가리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권리당원 투표 1표도 행사하고 여론조사 받아가지고 또 하고 그럼 이 사람은 혼자서 몇 표를 한 거야? 차라리 평범한 그거는 투표가 나. 아니야. 근데 네. 저는 네. 역선택을 못 걸렀다고 봐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내란당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그들이 봤을 때는 정청래가 되는 게 만만하고 좋잖아.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럼 거짓말하고 난 분명히 투표했을 거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어떤 권리당원은 한 표밖에 행사 못 하는데 어떤 권리당원은 우연히 80표를 행사한다니까요. 여론조사도 오니까. 81표. 81표 행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저는 궁금한 게 1인 1표의 취지가
그쪽에서 주장할 때는 대의원도 지역위원장도 조직 못 끌어들이게 1인 1표, 국회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 모두가 공평한 선거. 이게 슬로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포스로 따져보면 말씀하셨던 여론조사는 1인당 80에서 또 160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숙고를 안 한 것인가? 주장이랑 상충하잖아요. 왜 이걸 조절을 못한 것인가? 그러면 알고도 한 것인가? 그리고 팀정청래를 미는 그 스피커들은 이거에 굉장히 시간과 화력을 많이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계획된 것인가? 근데 소명이 필요한 거죠.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저는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팀 정청래가. 전 알고 자기들이 준비해 놓고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자, 쇼츠가 유튜브를 이겼다. 한국일보 김재현 기자가 이 친구 아주 그냥 꼼꼼합니다. 취재력이. 한번 말려 보시면 죽이는 편이죠. 조회수 순위를 쫙 보면은 친명 유튜브, 이른바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는 유튜브들이 쇼츠 위주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깔렸어요. 세상 경사라는 여기가 7위예요. 근데 뷰수가 1억 뷰입니다. 그리고 푸른 병치라는 곳은 8천만, 13위. 민주당 파출부님이 7,500만으로 14위, 와. 정치고고가 15위, 그리고 파랑공장이 6천만으로 22위, 그리고 애국청년 김태풍이 5,200만으로 27위고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6,300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파출부보다 겸공이 아래예요. 그리고 매불쇼는 4,300만, 3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 쪽에 가장 유명한 그 유튜버는 민주데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6천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민주당 파출부 아래예요. 이만잡이야. 1년 전에 매불쇼 조회수가 7천만이었어요. 이번에 조회수 4,300만이에요. 아니, 전체 조회수. 그러니까 3천만이 깎인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민주당 파출부 제가 봤을 때 100위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무려 7,500만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다. 저는 실제로 지금 권리당원들 나름대로 이렇게 제대로 나와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30%의 여론조사도 원래 우리가 쇼츠로 이를테면은 최민희 뭐 쇼츠 그리고 뭐 한 표 줍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진짜 주옥 같은 광우병 발언도 있었고. 네. 그 마포 뭐 러브버거도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이 만약에 쇼츠로 지금 수억 개가 유통이 되면서 정체성을 드러냈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저 30% 여론조사도 훨씬 막 20% 이상으로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여기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채널들 보통 고발뉴스하고 MOU를 맺은 채널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 영상 오해하십니다. 또 MOU 시청자분들. 이거 장난이고 농담이고. 고발뉴스의 자료 화면을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짧게 자르고 맛깔나게 잘라서 이제 퍼다 나르다 보니까 우리도 재밌고 그리고 뭐 단톡방에다 올리기도 간편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시간 아래 하는 것보다 핵심 요약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1시간 반을 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도 방송하다 보면 요거 진짜 쇼츠감인데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짧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저희가 다 일일이 잘라서 편집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방송이 끝나기 전에 뭐 민주는 파출부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걸 딱 제목을 딱 달아가지고 그렇죠. 핵심적으로 그냥 또 편집을 잠깐 해서 이제 우리 언론 속어로 야마라고 하는 이걸 야마를 딱 잡아가지고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저작권을 주장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의도한 것에 뭐 거꾸로 뭐 잘못 오버를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그 알 권리를 위해서 그분들의 또 부가가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졌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방송했던 것보다 더 잘 살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그냥 개당 뭐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쫙 퍼지는데 이번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질이 참 좋아진 게 옛날에는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방송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막 쇼츠 타이틀 달아갖고 자극적으로. 근데 요새 그런 게 없어지고 오히려 그 재생산을 잘하는 게 말한 거에 대한 과거 자료 싱크를 찾아가지고 놓더만. 그러니까 네. 인서트 편집이라는 걸 하시더라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 소송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하지도 않은 말. 그 상당히 그 팩트를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예를 들면 누구야? 김건희 집에. 김건희 집에 그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경호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는데 뭐 경호원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뭐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막 아 그거에서 제목을 김건희 집에 압수수색 갔더니 웬 남자가 뭐 이런 거. 맞아. 이런 자극적으로. 제목. 그런 근데 식으로. 그렇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난 그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사실 해악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기자들보다 더 잘 이렇게 제목도 잘 뽑고 하셔서 저도 순기능적으로 역할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마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있었는데 네. 제 딸이 지지했던 박찬대와 딴지가 이런 것도 지지했던 했구나. 정청래가 붙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의 당 전체 세력의 여러분들의 파워는 결국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 반성해야 됩니까 지금? 야, 딸 천하는 3년 만에 끝났다. 야 일타강사구나. 끝났다. 선생님 이제 빡치니까 내려주세요. 네, 김민석 당대. 자,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론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시사저널 조사 결과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 여전히 국민들은 유시민, 손석희, 김어준 순으로 이국정 선생이 이제 의사니까 사회적 발언 잘 안 하시고 유시민, 손석희, 김어준의 어마어마한 신뢰를 주고 계세요. 근데 이 유시민과 김어준 1위와 4위가 붙어갖고 이재명을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때린 거예요. 보통 정권이었으면 아마 붕괴됐을 겁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유시민, 손석희가 김어준 이렇게 더 강하게 포진돼 있고 심지어 10위권 안에 최우식까지 들어와 있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우리는 아무도 근접도 못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완전 노출돼 있는 거지 이분들한테. 근데 대통령도 8이네요. 대통령도 7위, 8위밖에 안 되는. 1위, 4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신뢰를 높이 보이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근데 이분들은 뭐 그 겉으로 표시 안 드러내놓고 하지 하시니까. 않으니까 마음으로. 네. 그래서 표시 안 하니까. 이 나머지가 집단지성이다.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연패 했잖아요. 이쪽 세력이 사실상 그렇죠. 합당에서 합당 지고 졌고,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평택을 지고. 지고 이번에 전당대회 지고 3번 졌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그때 출동했는데 근데 이상호 기자님 같은 우리 고알뉴스 매체도 그렇지만 저 같은 이제 새로운 평론가들도 고 1월부터 급속도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슈메이커라고 무슨 사이트가 있던데 여기 가면은 이제 매일매일 패널들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런 어디 이슈메이커라고. 진짜? 네, 유튜브 이슈메이커. 어디로 들어가요? 이슈메이커.io. 야 이상호 기자님 있나 없나? 네. 아니, 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에 이제 오늘 랭킹도 매기고 일주일 랭킹도 있고 뭐 전체 랭킹도 진짜. 있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이슈메이커 영어로 쳐야 되는데 이슈메이커.io. 예, 예. 네. 아, 그 사이트 아니에요. 네, 네, 네. 아니에요? 예, 야, 이슈메이커.io 하면 됩니다. 주소를. 예. ISSUE 메이커. 예. 있다. 자, IO. 아이오 뒤에 IO. KR이 아니고. 예. 그래요? 네. 어렵다. 근데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1위가 오늘 기준으로 네, IO. 예, 앞에 www 지우셔. 예, 있습니다. 됐다. 여기 아, 패널. 위에 나왔네. 메뉴판에 권수영. 패널. 요런 사이트가 있어. 예, 여기 오. 패널 보시면 패널로 가시면 우측에 예, 패널. 네. 예, 가시면 순위가 나와요. 야 신인규 이렇게. 하원기 1, 2등. 오. 예. 신인기, 하원기, 이야. 윤희석, 김준일, 예, 김동현. 이렇게 쭉 떠거든요. 제가 강수영! 이제 부인의 10위권 진입. 예, 어제는 제가 1등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아. 바뀌었어요. 패널 구성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나 보다. 유시민이나 정청래는 네. 그냥 이 안에 보니까 대부분 좀 촉법 용역들로 꽉 차 있네요. 그러니까 정청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오늘 방송 나온 분이 78명이었다는 거거든요. 위에 이제 78 위에 적혀 있는 게. 어제도 있고. 그중에 일주일. 어제 강수영 1위였네. 예. 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패널 구조. 요거는 뭘로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AI가 이제 노출도나 그 사람들 키워드 메타 검색해서 걸린 분석하는구나. 거 이런 걸 검색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빅데이터 메타 분석을 네, 하면 네. 상당히 이게 영향력이 검증이 되죠. 아 보수로 분류되셨네요. 그러니까 나는 왜 보수야? 자꾸 빨강인데? 자꾸 내가 왜 보수야? 정확도 떨어지는데? 민주당 비판했다고 보수가 했나? 하여튼 보수. 신인규 노랑. 중도. 예. 예. 그렇군요.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평가는
전반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향신문 김민석 체제 출범, 유시민, 김어준 빅스피커 퇴조했나? 정부 여당이 외부 평론가의 일희일비 안 돼. 네. 확실한 경향성은 보이는 것 같아요. 유시민, 맞습니다. 김어준이 이제 더 네. 이상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선거 결과로 보면 실제 기사 보면 유시민 작가 등 민주당 외부 인사들은 친 정청래계 스피커로 쪼그라든 모습을 보였고 김어준 씨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영향력이 기존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뭐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의 패배. 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일보에서 보는 그 미디어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또 기자들, 논설위원들 그런 사람들이 뭐 다른 뭐 분석 말고 미디어 분석은 조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 정청래를 자꾸 챙겨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정청래한테 뭐 정청래를 반명 프레임을 씌워서 지지자들까지도 이제 반명으로 몰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마음을 다시 돌릴 것이냐. 뭐 그러면서 이제 정책을 잘해서 일을 잘해서 이거는 돌릴 수 없다. 그거를 이제 해석해줄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 사람 코어 지지층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정청래로 오히려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정청래와 절반을 난 왜 절반까지 같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뭐 그걸 해석해주는 사람들한테 등을 돌려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나나 유시민에게 아직 다시 필요할 거다 다시 나를 불러라라는 약간 신호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저도 그 대목에서 네. 좀 돌아서지 않았어요. 코어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네. 그런데 코어가 돌아갔고 코어를 쥐락펴러 갈 수 있는 나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 내가 지금 돌아서고 있잖아. 라면서 협박을 하는 건데 무당이 그런 짓을 하거든요. 무당이 막 자기가 갑자기 지네 대리인이 돼가지고 푸닥거리 부적 하다가 쓰라 그러고 나한테 잘하라고 이것들아 막 그러면서 정성이 돈 달라고 부족하다 그러고 막, 그러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고 있는데요. 북미 대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관계자도 비공식 브리핑을 한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한 얘기는 아시죠? 일단 세계일보 기사 3개만 보여드릴게요. 김정은이 응답했다는 트럼프, 시점 방식은 말 안 해. 네, 김정은이 드디어 응답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선거 앞두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요. 김정은이 응답했고 뭐에 응답했냐면은 트럼프 김정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응답, 나를 항상 존중. 지금 뭐 다른 이전의 시그널에 응답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이거 앞두고 축소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사안과 관련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대단히 지금 매번 북한이 협상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 훈련하지 말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드백이 온 거야.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 와중에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북 구애에 왕이 방한까지. 종전 다자논이 탄력받나. 이번에 8.15 때 여러분들 전당대회 때문에 신경 못 쓰셨을 텐데 대통령이 다자 논의체를 통해서 북한 문제 풀자. 결국 돈을 뿜빠이 죄송합니다. 나눠서 같이 내자라는 게 이제 다자 논의 틀이잖아요. 근데 왕이가 옵니다. 언제 오냐면 모레 이제 내일 저녁에 정청래랑 만찬하고 그 다음 날 왕이가 와요. 이 대통령. 20일 방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청와대에서 접견. 근데 요 왕이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상당한 메시지를 가지고 온다는 첩보가 있고 청와대 매우 핵심 인사가 지금 뭐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발빠르게 숨가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입장을 냈어요. 청와대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에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한국 페이스메이커 역할 경주. 자, 요 정도면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네.